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금일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확대로 인해서요, 코스피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어요. 따라서요, 이 시간에는 수급으로 본 종합지수 분석과 함께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서도 순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요, 금일 52포인트 2.6% 하락한 1895로 마감이 되면서요, 60일 이동평균선 1936 그리고 1900선마저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요, 코스피 지수가 크게 하락한 이유를 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겠죠. 외국인들이 9,400억대 매도, 기관이 8천억 넘게 매도를 보인 반면에 개인만이 1조 7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보였어요. 자, 이렇게 수급이 불안정하다 보니까요. 자, 종합지수가 다시 지난 3월달처럼 본격적인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가질 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요,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난 3월달처럼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도요, 한번 그런 모습 세 가지 이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개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일별로 1조 7천억 매수, 아마 사상 최대로 매수 많이 할 거예요. 그 전에 개인들이 매수 많이 한 날이 이 2011년 8월 10날 1조 5천억대 순매수를 한 날이 있어요. 근데 이때가 1800선대에서 오히려 주가는 상승을 반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 마이너스 3%로 끝났죠. 만약에요,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 지수처럼 뭐 한 3%라든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그러면, 그렇죠? 추가적인 약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 가격 조정도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코스닥 지수는 나름대로 선방했다, 크게 뺄 마음이 없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연휴로 인해서, 그렇죠? 지난주에 3일밖에 장이 열리지 않았죠. 그 부분이 오늘 월요일날 아침서부터 매물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오늘 장 열리고요, 1시간 지났을 때 개인 순매수가 5천억이 넘었어요. 그렇죠? 상당히 많은 물량이 오전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나올 물량이 오늘 오전에 조금 같이 쏟아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매도는 단발성일 가능성이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요, 가격 조정, 지난 3월달처럼 크게 하락하기보다는요, 기간 조정 나올 가능성이 크다. 또한요, 이 대기 매수 자금이 상당히 많죠. 지금 고객예탁금이 한 44조, 뭐 5조, 그 내외에 있고요. 또 증환펀드, 정부에서 기금을 마련했는데 거의 10조 7천억 대죠. 빠지면 사겠다라는 대기 자금이 많다. 이런 걸 봤을 때 추가적인 지난 3월달처럼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해서 1800선 내외에서 아마 지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해서 너무 하락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개인 월별 순매수인데요. 과거의 월별로 개인들의 순매수를 많이 할 과거 사례를 봤을 때요, 이 8위가 2008년 10월 달에 2조 4천억대 순매수한 날이 있죠. 근데 오히려 저점을 찍고, 8번이죠. 올라오는 배경이 됐고, 그 다음이 2019년 5월 달에 2조 7천억, 그렇죠? 그리고 요때죠. 그리고 그 다음 주 반등지고 조금 다시 밀렸다가 다시 세차게 올라가는, 그래서 조정이 깊지 않다. 그리고 4번 보면요, 4번이 언제입니까? 2010년 5월 달에 4조 1800억 개인들이 순매수했는데 한 달 조정받고 다시 오름의 모습이 나왔죠. 그렇죠? 6번도 보면요, 2015년 7월 달에 2조 8천억대 개인들이 순매수했는데 그 다음 달 한 달 더 빠지고 주가는 안정된 횡보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 모습.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죠. 작년 얼마입니까? 이게 5월 달에 2조 8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는데도 그 다음날 주고, 그렇죠? 안정된 모습. 이런 모습 봤을 때 개인들이 큰 폭의 매수를 했을 때, 오히려 절정을 찍었을 때가, 그렇죠? 오히려 저점 수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해서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물론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건요, 5월엔 증시 쉬어간다. 그래서 코스피 1700에서 2050선 전망이죠.
일단요, 경기 지표, 기업 실적들이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오고 1분기도 그렇지만 2분기도 좀 부진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자, 그런 부분에 우리가 불안 심리가 갈수록 커지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하나의 이유인데요.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요. 오른쪽 차트, 그렇죠? 요 파란색 부분이 실적 내지 지표, 경기 지표로 보시면 돼요. 경기 지표는 계속적으로 좋아지는데 주가 빨간색 부분이죠. 먼저 하락으로 반전이 되고요. 근데 오히려 바닥에서 경기 지표는 계속적으로 나빠지는데 주가는 오히려 상승 추세로 반전이 되고 그러다가 경기 지표가 절정, 기업 지표가 바닥을 치고 턴을 할 때 주가는 조정을 받다가 다시 재상승해서 기업 실적은 그렇죠? 실적보다 주가가 미리 선반영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번에도 이미 지난 3월, 4월 달에 이미 기업 실적에서 지표는 바닥을 형성을 절정을 찍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미 절정을 찍은 것이 이제 수치상으로 확인하는 것이 6, 7월 달에 나올 건 뿐이다. 그죠?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죠? 이미 주가도 이미 지난 3월 달 크게 하락할 때 반영이 된 부분이 나타난다. 단순히 최근 상승한 거에 따른 자율 조정이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서 너무 지수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불안 심리, 투자 심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지 않나. 이거는 삼성전자 한번 우리가 방송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지난 2017년에 53조, 그래서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갔죠. 그리고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58조, 사상 최대가 나왔을 때 주가는 미리 1년 전서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죠. 주가가 미리 선반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작년 영업이익이 27조, 그러니까 2018년보다 반토막 났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사상 최고가 기대십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이미 바닥을 찍고 앞으로 크게 좋아질 거다라는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경기 지표보다 선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기업 실적이라든지 지표가 분명히 나쁘게 나오겠지만 이미 주가에는 선반영이 지난 3월 달에 됐다라고 보시고요. 이번 하락에 나도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1800선 내외에서 조금 행보하는 그런 모습, 기간 조정을 나올 수 있다. 거기에 맞게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요건 이제 구독하기, 좋아죠? 한번 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요, 시장이 이번 조정 이후에, 그죠? 새롭게 장이 올려졌을 때, 과연 어느 종목이 주도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리포트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바이오죠. 이 종목들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바이오죠. 그리고 삼성 SDI, 2차 전지주예요. 그리고 NC소프트, 카카오, 언택트주죠. 이러한 종목들 우리가 관심 갖고 저는 여기다 하나 더 포함하면 아까 말한 대로 반도체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DRAM 가격 계속적인 상승이고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 집중 투자를 하고 그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죠? 충분히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먼저요. 이 언택트 특히 이제 원격 의료 도입 요 종목들은요.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번씩 언급해 드렸던 종목군들인데요. 이 종목군들 지금 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이 뭔지를 알자라는 얘기죠. 자, 원격 의료 도입에서 유비케어, 아이센스, 비트 컴퓨터 이렇게 있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다 선방한 그런 모습이죠. 한번요. 비트 컴퓨터 한번 볼까요? 비트 컴퓨터. 그렇죠? 금일 250원 상승한 그죠? 1,400원 안정된 모습이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이센스. 그죠? 자, 아이센스 오늘 조금 주가 하락했네요. 한 700원 2.9% 하락했지만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크게 하락한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유비케어. 유비케어 오늘 500원 6.9%. 그러니까 이 원격 진료가 계속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요, 우리 하모니 관심 이런 종목군들은요, 추경 매수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관심을 갖자. 뒷부분에서요, 한번 조정받는 종목군도 나오는데 그런 종목군들 한번 지켜봐야겠죠. 자, 다음은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코엘팩션이죠. 자, 결제주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한국사이버결제 그죠? 금일 3,600원 9.4% 상승한 4만. 자, 우리가 이 종목 한국사이버결제 3월 하순경에 이때 말씀드린 종목이죠. 그렇죠?
이제 이게 크게 떠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지 말아달라. 타고난 감각이 있는 분만 하시고 일반 투자가들은 그냥 지켜만 보자. 갖고 있는 물량만 끌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강한 상승. 자, 이 종목뿐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 종목이 그죠? 이 결제주들 그죠? KG 잠깐만 제가 한번 요 모습을 보고요. 그죠? 종목군이 이니시스, 그쵸? KG 이니시스. 곧 떠오르지가 않았고요. 그쵸? KG 이니시스. 자, 이니시스도 6.8%, 1,500원. 그쵸? 상당히 강한 상승의 흐름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결제주도 항상 말씀드린 조정받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코엘 패션이죠. 자, 코엘 패션은 이 홈쇼핑, 그러니까는 이 유통망, 이 쪽에서 홈쇼핑에서 80%, 온라인에서 13%라죠. 코엘 패션. 한번 잠깐 한번 볼게요. 코엘 패션. 그렇죠? 자, 코엘 패션 한번 거래 크게 실리고, 그렇죠? 지금 이틀 중. 자,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내가 관심을 갖고 쳐다본다 하면요. 이 종목은 내일 쉬고요. 수요일 날 치고 나가. 만약에 이 종목이 못 치고 나가면요. 이 종목은 상당히 오랜 시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건요. 시장과 거의 상관없어요. 이쪽에 개별점 아까 말씀드린 뭐 NH 한국사회인지 이니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비트컴퓨터라든지 그렇죠? 유비큐즈 강하게 치고 가듯이 이 종목은 수요일 날 치고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못 치면 이 종목은 힘들다는 것도 나름대로 저점을 그렇죠? 이 저점 오늘 저점을 깨지 않아야겠죠. 5,300원 깨지 않아야 되고 거래량이 오늘요 21만 주인데 거래량이 최소 50만 주는 가까이 돼야겠죠. 그렇죠? 거래량 증가 여부와 함께 그렇죠? 이 저점 5,300원 깨지 않는 부분 그리고 그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누가 딱딱 체결하는 힘, 빠질 때도 안 빠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고 체결할 때는 힘있게 딱딱 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코엘 패션 한번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은 다나와 웹캐시. 또 이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다나와 전자제품에 대한 가격 비교 서비스 제공회사죠. 그리고 웹캐시 B2B 핀테크 서비스 업체인데 한번 주가 움직임 그쵸? 한번 봐야죠. 다나와 아까 만든 전자제품 가격 비교 사이트들 자 오늘 4% 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죠. 웹캐시 다 이 종목도 우리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린 종목이죠. 웹캐시 오늘 9% 그죠?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지수가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하는데도 그쵸? 이 언택트 관련 종목들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군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우리가 조정의 끝마무리 그쵸? 예? 우리가 관심을 꼭 가져달라라뇨. 항상 이렇게 크게 오늘 몇 개씩 9%던데 이게 크게 뜨고 거래량 실리고 하면 다 좋은 줄 알죠? 그쵸? 수급적으로 봐도 오늘 외국인들이 6만 5천 주 매수하고 개인들이 6만 6천 주 매도 그죠? 다 좋은 줄 아는데 이렇게 크게 뜬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가격적인 리스크도 있다. 그렇죠? 이런 종목은 타고난 감각 있는 반 접근을 해달라. 오히려 조종의 끝마무리. 우리가 지금요 최근에 시장의 지수에 의해서 크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적인 종목을 제가 참 말씀을 안 드리는데 조정의 끝마무리는 어쩌다 거래량이 감소하고 하루의 주가의 변동성이 좋고 의미 있는 지지대도 지지를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수급적으로 상승할 때 매수를 많이 한 이 종목의 주체 세력들이 조정받을 때 매도가 적게 나온다. 그렇죠? 그러한 그 조정의 끝마무리에 가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군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우리가 이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2차전지 계속적으로 종목 수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종목 뜰 때가 아니라 항상 조정을 받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알서포트도 마찬가지죠. 화상회의, 그죠? 이 솔루션 및 원격 제어 솔루션을 제공한 회사인데 알서포트 한번 볼까요? 상당히 좋은 그 흐름이 많이 이쪽 언택트 쪽에서 나오는 모습이죠. 자, 언택트 오늘 100원 강보합으로 끝났는데 자, 이 종목도 그죠? 이 먼저 고점이 여기 아닙니까? 그죠? 이 6,000원 초반대에서 지지해줘야 돼. 만약에 이게 깨진다면 만약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치고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를 지지 삼아서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오면 그죠? 오늘 거래량도 크게 감소했죠. 한번 그러면 조정을 이번에 7,770원 찍고 6,0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한번 타이밍을 잡아도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알서포트 그죠? 한번 관심 갖고 6,000원이 깨지면 바로 손절을 치는 그런 모습이 나는데 왜 주가가 많이 그죠? 이 3,000원대에서 3,000원 미만이죠. 2,300원대에서
7,700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것만큼 가격 리스크다. 이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특히 조정이 짧죠? 지금 한 3, 4일밖에 조정 안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리스크가 더 커진다. 그렇죠? 그래서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이 이런 종목군들 우리가 접근을 하자. 종목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맞다. 노바렉스도 아마 제 방송 들으는 분들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노바렉스. 그렇죠? 지금 다 이 언택트 관련 종목들 제가 지금 그동안 방송한 내용들을 쭉 간추려서 했던 종목들을 쭉 나열한 거예요. 이러한 종목군들, 그렇죠?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카카오 뭐, 말씀 많이 드렸어요. 단순히 이 스튜디오 드래곤, 그렇죠? 조금 움직임이 약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 뭐 더 지금 가격대에 사면은 더 크게 빠지고, 그렇죠? 우리가 손실 볼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가격적인 리스크가 그만큼 작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종목군도 지금 말씀드린 언택트 관련 종목 아마 자세하게 보면 종목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이제 저기 반도체 그렇죠? 디램값 3년 만에 투자.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종목군들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보면은 동진 세미캠 그렇죠? 우리가 삼성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동진 세미캠 그리고 SN, S텍.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크게 했던 거 갖고 매수해서 제가 타이밍을 잡아드렸을 때 갖고 계신 분은 끌고 가도 되지만은 지금 새롭게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좀 바닥권에 있는 테스나라든지 그러한 종목군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가 이제 2차 전지. 저는 2차 전지주가 지금 반도체는 지난 주에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2차 전지 오늘도 주가 움직임이 안 빠지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 시장에 덜컹덜컹 해도 누가 주가 관리하는 그런 종목군들은 안 빠져 하락할 때는 안 빠지려고 노력하고 좋은 얘기가 나왔으나 쉽게 툭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2차 전지 그런 모습을 상당히 좀 나온 것이 아닌가. 포스코 케미칼 한번 볼까요? 자, 포스코 케미칼 오늘 900원 1.7% 뭐 하락은 했지만요. 수급적으로 봐도 개인들 매수가 15,000주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안정된 이런 모습에서 저는 2차 전지 한번 우리가 관심을 지금 가져둘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써요. 요 부분은 그죠? 유료 회원인데요.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죠? 우리와 한번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공감이 가신다 하시면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5월 4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소장의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